성욕은 인간의 3대 욕구 중 하나로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성생활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이야기일까요? 노년이 되면 젊었을 때보다 성생활 역시 힘이 빠지는 것이 사실이나 노년에 누리는 성생활은 호르몬 분비 등으로 인해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100세 시대가 되면서 시니어들의 성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성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60세 노인 10명 중 6명 이상이 성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20대나 30대도 아니고 시니어가 무슨 성생활이냐고 민망해하거나 나이가 들어도 성생활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고 얘기하면 이 나이에 무슨 하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젊어서는 성이나 육체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다 보니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이런 노력이 덜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노인의 성문화를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성은 지극히 은밀하고 개인적인 욕구와 행위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 같은 문화 속에서 현노년 세대는 과거 성에 관한 공식적인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세대입니다. 자칫 인간 본연의 권리와 욕구인 성생활이 잘못된 지식과 인식 등으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성생활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올바른 성지식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나이라면 모두 해당이 되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신체적 노화로 성기능이 떨어집니다. 사회생활로 인한 인간관계와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하다 보니 정상적인 성생활이 힘든 경우도 많은데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을 채우기 위해 무분별하게 약물이나 청기구 등을 찾기도 합니다. 젊어서는 100m를 전력 질주할 수 있었고 밤새 친구들과 어울려 놀아도 다음날 정상적인 출근이 가능했지만 나이가 들면 육체적으로 안 되기 마련입니다. 성생활도 마찬가지로 젊어서처럼 자주 하는 것도 힘들고 오래 유지하기는 더더욱 힘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부정만 하지 말고 받아들이되 이 안에서 현명한 관계를 찾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성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부부가 노력해서 이 부분은 채워주되 너무 과도한 성지식, 성욕구 정보에 좌지우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젊어서는 거칠고 자극적인 음식도 마음껏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음식들이 몸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죠. 부드럽고 연한 음식을 찾게 되잖아요. 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어서처럼 자극적인 성관계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신체의 접촉 그리고 대화 등 성관계를 둘러싼 애정과 친밀감의 표현도 중요합니다. 육체적인 결합 외에도 서로에 대한 관심, 친밀한 대화와 애모, 사랑의 느낌을 공유하는 등 정서적인 부분이 중요한 성관계의 일부분들입니다. 점잖게 표현했지만 부부끼리 좀 저속한 대화도 나누고 서로를 자극하는 음란한 행동도 해보고 하라는 거죠. 부부끼리니 가능한 거 아닐까요? 나이 들어서도 남편이 너무 들이대서 힘들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에 좀 더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엔 노년에도 건강 관리에 힘쓰는데 그래서 노년에도 육체적으로 건강한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몇의 남성은 자기중심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성관계만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데
야릇한 동영상을 흉내를 내거나 신체에 무리가 갈 수 있는 보조기구 사용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남편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과도한 성적 욕구를 해결해줘야 하는지 고민하는 아내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적인 부분에서 성향이 안 맞는 아내는 남편의 요구에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나이 들어서 부부간의 성 문제는 주로 누구누구는 일주일에 몇 번도 넘게 한다와 같은 어디서 주어들은 신뢰할 수 없는 비교에서 오는데, 그보단 우리 부부에게 맞는 방식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 심하고 음란한 거 아니야 하는 거라도 서로가 괜찮다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그리 심하지 않은 행동이라도 한쪽에서 거부하면 그건 안 되는 거랍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몸에 대해 반드시 이해가 필요합니다. 폐경 이후 여성의 몸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하나는 폐경이 되면 여성의 성기능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고, 두 번째는 폐경과 상관없이 예전처럼 정상적인 관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인데, 이 두 가지 모두 정답이 아니라고 합니다. 폐경 이후 호르몬의 변화로 달라진 아내의 성적인 흥분을 어떻게 해야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할 것입니다. 아내도 남편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나이 들어서도 끊임없이 요구하는 남편을 주책이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젊어서처럼 발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 성적인 욕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마련인데, 물론 젊어서처럼 매일 밤 활활 불타오르진 않지만 남자의 이런 욕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옛말에 남자는 문지방 넘어갈 힘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남편의 욕구를 아내가 늙어서 주책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면 남편은 남성으로서의 존재감이 부정당하는 느낌입니다. 자신감을 잃고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들이대는 경우가 아니라 전혀 요구하지 않는 남편의 경우는 이런 쪽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미국 노년학회에서 65세 이상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노년의 성관계와 행복감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1개월에 한 번 이상 성생활을 한 노년 부부의 경우 60%는 전반적인 행복도 조사에서 행복하다고 응답했고, 80%가 결혼 생활에 대단히 만족한다고 답했어요. 반면 지난 1년간 한 번도 성관계를 갖지 않는 노년 부부의 경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0%, 대단히 만족한다는 응답은 59%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나이가 들어도 성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부부간의 행복감을 높이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성관계는 부부 사이의 행복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활력도 주는데, 너무 무리하지 않은 성관계는 그 자체로 근육 운동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또 영국의 50에서 89세 남녀 6,800명을 대상으로 인지 능력을 조사한 결과, 성생활을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에게서 단어 회상 능력 등 뇌 기능이 최대 23%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생활이 혈액순환을 촉진함에 따라 뇌에 가는 혈류량도 증가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성생활 중 생성되는 도파민과 옥시토신 등 호르몬이 뇌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줘 인지 기능을 향상합니다. 노년의 성생활이 건강에 좋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혈액순환에 좋다. 두 번째, 노화, 치매, 건망증 진행을 억제한다. 세 번째, 우울증 치료에 효과적이다. 네 번째, 면역 기능이 강화된다. 다섯 번째, 근육의 긴장을 풀어줘 통증이 완화된다. 여섯 번째, 여성 골다공증을 예방한다.
7번째, 여성 자궁 질환을 예방한다. 8번째, 피부 미용에 좋고 젊어 보인다. 9번째, 남성 발기부전을 예방한다. 마지막으로 남성 전립선 질환을 예방한다. 이렇게 좋은 걸 나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순 없겠죠. 그리고 노년의 성행위는 흔히 복상사라고 하는 심장마비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부부간의 정상적인 성관계의 경우 심장병 환자거나 발기부전 치료제를 이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하니 안심하셔도 될 듯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성생활로 인한 복상사 등의 위험이 가장 높은 사람은 심장병 환자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신보다 더 젊은 여성과 혼의 정사를 갖는 남성들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체할 수 없는 흥분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 웬만해선 이런 흥분은 일어날 일이 없을 듯합니다. 62세의 한 남성은 성생활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발기부전으로 성생활을 못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끙끙 앓다가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자신의 상태를 얘기했습니다. 활달하고 적극적인 아내가 남편 대신 비뇨기과를 예약하고 같이 상담을 받았는데 다행히 남성의 상태는 음경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서 생긴 발기부전으로 간단한 의약품 복용만으로 해결이 가능했는데요. 그 이후 부부간의 스킨십과 성생활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제2의 신혼을 맞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노년의 성관계에 있어서 크게 나타나는 문제가 남성은 발기부전, 여성은 분비장애로 발생하는 성교통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을 앞의 사례처럼 약물이나 치료, 윤활제 사용 등으로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니 망설이지 마시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또 걷기, 달리기, 스쿼트 등 하체 운동은 성기능 장애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항문을 조이는 케겔 운동은 요실금을 줄이고 성감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골반 근육을 조이는 케겔 운동은 항문에 빨대를 꽂은 것처럼 상상하고 항문의 빨대를 통해 물을 지그시 빨아당긴다는 느낌으로 항문을 천천히 조였다 풀었다를 반복하면 돼요. 노년에는 부부간의 성욕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성생활 횟수나 방식에 관해서 대화를 통해서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삽입 성교만을 성생활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고 성은 부부만의 은밀한 대화이기 때문에 솔직히 소통하고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만족을 찾을 수도 있는 겁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성행위는 단순한 성욕 분출보다는 사랑을 교감한다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실제 젊은 사람들은 애정 없는 부부간에도 성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이 나쁜 노년기 부부가 성행위를 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평상시 배우자에 대한 배려심, 의견 존중 등을 통해 부부가 애정을 높여야 합니다. 사랑과 성은 죽는 날까지 불가분의 관계를 갖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위한 부부가 함께하는 10계명입니다. 첫째, 젊을 때보다 성생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 둘째,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 혈관 질환을 적극적으로 예방치료한다. 셋째, 동물성 지방,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등을 멀리한다. 넷째, 과식하지 않고 정상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한다. 다섯째, 채소를 듬뿍 섭취한다. 여섯째, 단백질은 생선, 우유, 두부로, 지방은 식물성 기름을 통해 섭취한다. 일곱째, 자기 전 따뜻한 샤워나 물 목욕을 한다. 여덟째, 꼭 필요한 치료제가 아닌 약은 함부로 복용하지 않는다.
9째, 하루 30분씩 춤, 빨리 걷기, 자전거,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을 한다. 마지막으로 울적해지고 매사 의욕이 없을 땐 우울증을 의심하고 치료받는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매일 듣는 성공하는 삶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 스스로 변화된 삶을 느껴보세요.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이 내용을 공유하여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